안녕하세요. 대비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오늘은 흥구석유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가격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이 장 초반에 좀 급락을 해주면서 대략적으로 6%에서 7% 가량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또 요약에 작용하고 있는 순간이죠.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유 재고폭이 나온다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전망했을 때 조금 더 이 상방에 대한 이 원유 재고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. 이 공급이 증가하면 유가 자체는 하락을 할 수 있게 되고 흥구석유 주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장 초반 이런 주가 하락세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간에는 우선 이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언제 나올 수 있을지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이 금일 장 초반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은 바로 악재가 등장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단기적인 악재 요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이 결국에 중요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자본의 유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유가 역시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런 유동성 흐름은 또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까지 이 전반적인 내용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렇게 장 초반 주가가 하락할 수 있었던 요인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자, 우선은 이스라엘 하마스가 새 휴전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전쟁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를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과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더 강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기 안에서는 이런 휴전 협상에 대한 이벤트가 존재할 수 있겠죠. 이 부분은 바로 주가 상승,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4월 10일 날 원유 재고에 대한 이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. 이 수치 자체가 예측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앞서서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공급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유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유가가 하락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 두 가지 정도가 이 단기 악재가 나왔습니다. 평화협정을 시작을 했다. 자, 이 부분을 통해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오프가 되면서 유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원유 재고가 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. 전반적으로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는 거죠. 하지만 또 한 가지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이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정유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표적인 악재 자체가 유류세 인하인데 이 지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주가에 어떤 흐름을 줬는지 체크를 해보면 2022년 3월 달에 있었던 이슈입니다. 당시에도 비슷한 흐름세였습니다. 이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정유주가 주가가 상승했지만 유류세를 30% 인하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또 주가의 조정폭을 보여주었습니다. 현재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유가,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 100달러에 대한 유가, 이 우려감이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. 제가 100달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. 100달러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공포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시장에는 주가 하락 모멘텀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 흥구석유 같은 정유주 같은 경우 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 부분은 제가 수요적인 측면을 설명드릴 때 계속해서 가져왔던 지표인데 바로 제조업 지표죠.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수요가 탄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특히 이 50이라는 숫자 자체가 큰 기준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50을 넘게 되면 경기 확장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특히 이 제조업이 좋아지게 되면 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원유 수요는 탄탄해지고 이 부분이 바로 유가 상방 모멘텀까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
현재까지는 이런 수요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조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조정폭 이외에도 단기적인 조정폭 이후에도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 9월쯤에 인하하겠다라는 부분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사실 23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24년 상반기나 6월쯤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이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재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. 이 부분도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. 저는 이 고용지표나 경제지표를 봤을 때 이 9월달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부분이 또 유역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 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. 특히 원자재 섹터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유가 상승 모멘텀 추가적으로 흥구석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유가와 흥구석유 주가 상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보라색 선이 유가 그리고 또 보라색 선이 아니죠. 파란색 선이 유가 또 보라색 선이 흥구석유 주가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22년부터 살펴보게 되더라도 이 유가가 하락할 때는 흥구석유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. 또 유가가 상승할 때는 흥구석유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뭐 100%는 아닙니다. 하지만 이 비례 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고 유가가 유가를 선행지표로 삼을 수 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향후 유가의 흐름세를 파악을 해야 그러면 흥구석유 주가 방향성도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유가와 흥구석유 비례 관계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유가 전망세가 중요하다라는 점 파악을 해봤습니다. 자, 이제 차트 흐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물대를 고려해보면 14,000원 구간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조정폭이 나오더라도 우선 1차적으로는 14,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추가적인 이탈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뒤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인 이 12,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 상승 폭을 보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은 또 언제가 될 수 있을까? 이 부분을 파악을 해보면 제가 금일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다뤄드렸던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셔야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다시 한번 원유 섹터로 들어올 수 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은 흥구석유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작용할 수 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사우디의 재원 조달을 위한 오펙 플러스 또 아람코의 각종 액션을 감안할 때도 유가는 적어도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상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 정유업의 기본적인 흐름세를 보더라도 2분기가 모멘텀이 가장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한 번 더 남아있는 시기가 존재한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조정폭을 다 극복해내고 주가가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이 전고점 구간인 17,97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 그 후 이 모멘텀은 더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상으로 흥구석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